어젯밤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딸기로 유명한 고령군이 농가 수와 재배 면적,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고령 딸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경 군인체육대회 정부 예산이 많이 늘어날 계획이어서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씩 오르면서 강추위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양과 봉화, 울진 산간 등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에는 낮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최고 8cm의 큰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도 밤부터 조금씩 눈이 오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서서히 풀리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가리키고 있고 내일은 3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벗어나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영하 2도까지 낮아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함께 오르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산소와 질소를 분리시키는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질소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첨단 친환경 공법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파이넥스 3공장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분리장치, 이른바 산소 콜드타워에서 일하던 53살 최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지상 66m 높이의 정사각 기둥인 콜드타워는 공기 속에서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분리해내는 설비인데 최 씨 등은 타워 55m 부근에 설치된 맨홀 형태의 빈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비에서 유출된 질소가스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홀더박스에 오냉제 원료인 폴라이드를 투입하고 재차 마지막 투입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을 열고 머리를 숙여 확인하는 과정에 질소가 나와서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 측은 다음 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산소 콜드타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을 해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질소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넥스는 기존 용광로 방식과 달리 자연 상태의 철광석을 바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일하던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모두 지난 2011년보다 실업자가 평균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1년보다 40에서 70%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 70%의 고용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70% 올리는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전력수급 단계별 비상대응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동절기 전력 소비량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여건 악화로 시설 채소 재배 농가와 버섯 재배 농가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도와 시 군에 정전 대비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대비 행동 요령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시설 원예 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에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전력 수급 비상 단계별 상황 전파를 위해 도, 시, 군, 농가 간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0월 대구와 경북 금융기관의 여신은 증가한 반면 수신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10월 대구와 경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조 3,127억 원이 늘어나 한 달 전 8,622억 원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증가세가 컸습니다. 또 10월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달보다 1,139억 원이 줄었는데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주식형 펀드 수신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고령에서 딸기 수확이 한창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딸기 농사지만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농가 수와 재배 면적,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군이 고령 딸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딸기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하의 추운 겨울에 출하되는 만큼 고령 딸기는 고소득 농작물로 크게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과 농가 수,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19농가가 딸기 재배를 포기해 재배 면적이 6.4헥타르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하면 힘 많이 들어요. 일꾼도 없지. 허리 부러지는 거지. 아프지. 농가 인구 고령화 탓에 일손이 부족해지고 다른 작목으로 바꾼 농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령군은 딸기 재배 방식 전환을 유도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귀농, 기촌 유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령 딸기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으로 고설 수경 재배나 하우스 자동 개폐기, 또 그다음에 무인 방제기 등 자동화 시스템을 추진으로 해서 좀 손쉬운 농사, 일손 부족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고령 딸기의 위상과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녹여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입시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를 질문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면접 결과가 신입생 선발에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가군과 나군에서 최종 합격자 60명씩을 선발했는데 전직 대통령을 비교한 질문을 던진 A 교수의 채점 결과를 가군 전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의 질문이 배점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전혀 없었고 A 교수의 면접 심사 결과를 제외할 경우 입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포항과 경주 등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학교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취지에 맞지 않는 군부대 방문이나 체육대회, 송년회 밤 등의 친목 행사를 열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측은 경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고 방과 후 예산까지 삭감하면서도 학교 운영위원 행사에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예산 낭비성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의 2배 규모인 215억 원으로 증액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 지방비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내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을 당초 108억 원에서 추가로 107억 원 증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은 215억 원으로 늘어나 대회 준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전체 사업비를 당초의 3배가 넘는 1,872억 원으로 늘려잡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사전에 지자체와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사업비를 늘린 뒤 늘어난 사업비만큼 경상북도와 문경시에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입니다. 올해 당장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29억 원, 2015년까지 무려 562억 원이나 됩니다. 문경시만 놓고 보면 연간 세수입과 맞먹는 168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대개체 준비를 위한 도심 환경 재정비 사업의 추가 부담도 있어 중앙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총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국방부 주관 행사인 만큼 지방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지방의료원들이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박민규 박사는 오늘자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대구 안동 포항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을 구축해야 하고 김천 울진군 의료원은 공공은 물론 민간의료로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료원 등은 다문화가족진료센터와 장애인 재활센터, 노인성 질환센터 등 민간과 차별화되는 의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도 포함하는 복합시설 개념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지자체와 성과계약 등을 통해 의료원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의 재해 사망자가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2,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3에서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자금력 부족으로 작업 발판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안전망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최근 블랙박스 보급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박스를 계속 켜놨다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해도 방전이 계속되자 원인을 찾으러 차량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블랙박스를 켜놓았더니 1A 넘는 전류가 계속 흘렀습니다. 적정 전압이 되면은 차단이 돼야 됩니다. 차단이 안 됐을 경우에 계속 배터리를 방전시키기 때문에 아침에 초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고가의 제품에만 탑재되어 있는 저전압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차 구입 후 벌써 6번째 블랙박스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AS 내지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요. 제조사 측에서 명확한 답변도 없고. 3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지만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전산으로만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혹시 저희 쪽에서 부서적으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라든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럼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25만 대에서 올해 195만 대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블랙박스를 켜놓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피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청 공무원 59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도군의 한 읍사무소에서 농지 원부를 발급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을 시켜 대구에 사는 정모 씨 명의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구 수성구의 한 동사무소에 팩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해온 체납 자동차세 구군 간 징수촉탁제가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협업 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대구시 내 8개 구군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무단 점유 차량 강제 인도 등을 통해 다른 구군에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면
해당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이 늘어난 115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이 체납액 징수율과 감소율 모두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아트피아가 올해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밤 11시에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제야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제야음악회에서는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가수인 테너 정호윤과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조선영 등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출연해 오페라 카르멘과 라보엠, 돈 카를로의 아리아를 선보입니다. 또 지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유술기와 아르스노바 남성 중찬단, 한국 무용가 최하진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무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오전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최종 처리합니다. 또 예결위가 심사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도 최종 처리한 뒤 4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합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달성군 고구려 나윤덕 씨 3만 원, 달성군 고향찐빵만두 3만 원, 달성군 고향 황토 매기매운탕에서 3만 원, 달성군 곤지곤지 김은경 씨 3만 원. 곽국일, 광미숙, 구보는, 구희정, 권기정, 권대욱, 권상대, 권세원, 권형남, 권혁태, 금선미, 김길수, 김대연, 김대환, 김미령, 김미옥 씨 각각 만 원. 김미화, 김복수, 김성모, 김승일, 김현희, 김영배, 김원식, 김희영, 김윤학, 김은경, 김은지, 김은희, 김정화, 김재근, 김종건, 김종열 씨 각각 만 원. 달성군 금강식당 신창섭 씨 3만 원, 달성군 권세원 씨 3만 원, 김상준 씨 3만 원, 김문호 씨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특히 영양과 봉화, 울진 산간 등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낮부터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최고 8cm의 큰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도 밤에는 조금씩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청에도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5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현재 4도, 구미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봉화는 어제보다 6도가량 올랐지만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의성과 청송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은 현재 2도로 영상권에 올랐습니다. 최근 영하권으로 낮아졌던 울릉도도 오늘은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도 눈 소식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